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공간 정보 촬영 계획 및 관리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승 학생.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냈어요? 저 엄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예. 저도 본승 학생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간 정보 촬영 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촬영 운영이요? 네. 촬영과 또 관련된 건가 보네요. 그렇죠. 이제 소형 무인기를 이용해서 어떤 공간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운용하는 방법을 좀 배울 예정이고요. 네. 예, 그것 도 어떻게 또 계획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촬영이다 하면은 네. 엄청 중요한 촬영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카메라도 좋은 거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가 돼야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공간 정보 촬영 운영을 어떤 공간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낼 때 카메라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던 일반적인 장난감 드론보다는 좀 더 화소가 높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00만 화소 이상이 되는 카메라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 촬영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또 카메라가 장착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또 뭐겠습니까? 소형 무인기에서 무게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아무리 좋은 카메라지만은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큰 카메라를 또 탑재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무게도 가벼우면서 화소는 높은 이런 카메라들이 장착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꼭 지도를 만든다고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공간 정보에서는 여러 가지 응용하는 분야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카메라 중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가시권에 있는 일반적인 카메라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또 적외선 카메라가 또 이렇게 장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배우는 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합쳐놓은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종합적으로 그 소형 무인기 고정이기든 회전이기든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약간의 정비하는 방법들을 종합해서 거기다가 또 우리가 또 촬영도 했잖아요, 그죠? 네. 예, 촬영했던 카메라까지 또 정밀하게 장착을 하고, 네. 예, 또 GPS에 대한 개념도 또 배워가지고 또 정밀하게 또 그 위치를 잡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하는 수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오늘도 한번 그 외부에 가서 그 항공 그 촬영을 항공 촬영을 하는 곳에 가가지고 또 전문가분 모시고 또 이렇게 기체 정비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또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공간 정보 촬영을 이용해서 지도를 만드는 촬영만이 아니라 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에 산림이라든지 이렇게 소나무 한 그루를 되게 기르는데 많은 노력이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요즘에 병충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그죠? 네네. 요즘 감기 퍼지듯이 전염병처럼 퍼지면은 빨리 그 소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애버려야죠. 뭔가를 그 병을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네네. 그러면서 아마 그 항공 촬영을 이용해 가지고요, 거기에 특정한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푸른색 소나무 중에서 이렇게 붉은색의 어떤 병균이 침투된 이런 소나무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GPS 정보라든지 그 영상 상태를 갖다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현장에 또 있는 전문가분은 그 GPS 위치로 가서 소나무의 상태를 또 확인하고 실제로 이것이 병에 걸렸는지 확인해보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넓은 평야의 지대를 갖다가 빨리 이제 확인하고 식물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도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등고선 이런 정보들도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획득된 위치의 그 영상 기반으로 해가지고 등고선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인기의 단점은 배터리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꼭 굳이 유인기로 하면 되는데 네. 굳이 무인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아마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인기에다가 사람이 타는 비행기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장착해서 아마 큰 지도를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유인기를 가지고
일정한 고도를 나르면서 이렇게 지도 제작에 아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소형 무인기를 또 이용하는 곳이 있겠죠, 그죠? 영역이 좀 좁거나 너무 넓지 않은 영역에서 이렇게 운용될 때는 소형 무인기를 가지고 이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유인기를 가지고 그 특정한 영역에 활주 공간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비행기가 올 수가 없잖아요. 네. 보통 헬기를 비행하게 되면은 헬기를 타고 또 일정한 위치까지 와서 또 그래 되면 또 주유도 따로 하게 됩니다. 예, 그럼 다시 주유도 하고 다시 또 헬기가 또 그 위치에 뜨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특수적인 지역을 촬영할 때는 비용도 감안을 해야지 촬영할 수가 있겠죠. 예. 무인기가 쓰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그 기업체에 좀 탐방을 해보면은 네. 소형 촬영용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정비하는지도 한번 배우고 네.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그 회사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회사에 가서 그쪽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네. 또 현장에서 실제로 또 쓰는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하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본순 학생이 유심히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본순 학생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진행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공간 정보 촬영용 카메라의 성능입니다. 카메라는 100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무선 통신이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또한 무겁지 않고 크기가 작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소형 무인기 공간 촬영 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실습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실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체를 이륙시키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가 한번 세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직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저희가 이 기체에 대한 어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전용 어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패드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패드를 어플을 실행시키고 기체랑 연결을 해줍니다. Hold flight mode.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 연결되는 시간은 5초에서 6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정확한 위치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비행하고 싶은 경로를 자동으로 짭니다. 자동으로 짠 미션을 가지고 기체에 입력을 해준 다음에 기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할 때 처음에 할 거는 저희가 세우는 기준국 GPS랑 이 기체랑 연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보통 비행기에는 GPS가 이게 비행체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예.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큰 GPS가 바깥에 또 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이건 저희가 소위 말하는 기준국 이제 베이스 좌표라 그래서 네. 저희는 단순히 비행 목적이 아닌 지형도나 수직 지도 제작을 목적으로 날리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이 기체 안에 들어있는 GPS는 정상적으로 날개급만 해주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GPS가 연동이 되면서 정확한 좌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 건 이제 기체가 조립 부분, 날개가 제대로 조립되어 있나, 이런 나사가 제대로 조립되어 있나, 이것만 확인해 주십니다. 네. 그걸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 저희가 이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형도 제작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확인이 있습니다. 파워가 켜져 있는지, 배터리가 많은지, 메모리 캡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또 메모리 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포토를 눌러주시면 기체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나면 지금 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그 현상입니다. 이건 이제 기체 테스트인데요. 기체가 날 때 이 롤링이나 피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륙시키기 전에 이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이거 좀 잠깐 보여주세요. 처음엔 예. 지금 모니터링 상에서 기체의 상태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선 학생 보이고 있어요? 아래로. 네. 숙였고요. 다시 예.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피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 저쪽으로. 이번에는 플러스 쪽으로 롤이 기울어졌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롤이 또 기울어졌습니다. 예.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체가 지금 움직인 대로 작동을 하면 이건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가 날 때 기체가 속도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지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네. 이 에어 센서 테스트를 한번 해줍니다. 앞뒤를 꽉 막아주면 이 기체 센서의 속도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수직으로 뜰 때 지금 달려있는 요 4개의 모터가 제대로 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네. 네, 넣어주시고 이 테스트는 위험하기 때문에 꼭 일정 거리를 두시고 손이 안 닿게 네. 하신 상태에서 프로펠러를 다 빼고 해야 네. 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그 다음에 모든 게 완료되시면 OK 버튼 눌러줍니다. Disarmed. 이러면 작동 테스트가 끝난 거고 일정 시간이 돌았다 꺼지면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체 반경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기체가 어느 정도 반경 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돌아오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노란석 바깥으로 나가면 기체가 자동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자동으로 짠 경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다 하셨으면 마지막에 스타트 미션을 누르시고 이 버튼을 위로 올리면 기체는 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행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실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네. 제가 현장에서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선생님 보세요. 예, 이제 이륙하는 겁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뜨네요. 예, 예. 제 일정 고도까지 수직으로 올라가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네. 지금 올라가게 되면 수직 위치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제 고정형 모드로 바뀌어서 이 앞에 있는 모터로 날기 시작을 합니다. 아, 앞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네요. 예, 아, 예.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이륙하는 과정입니다. 아 이제 착륙을 하는 건가요? 예, 이제 기체가 모든 비행을 마치고 네. 착륙을 하는 과정입니다. 착륙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수직 이착륙기란 말이랑 똑같듯이 네. 이 기체는 이착륙을 수직으로 합니다. 아, 지금 보니까는 조종기 저희가 배우고 있던 조종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예, 조종기가 이건 없는 건가요? 예, 이 기체는 따로 조종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시스템 어플로 다 되어 있고요. 예. 뭐 위급시 상황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이 어플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 조종기가 없는 소형 무인기네요. 예, 본선 학생 그러면 이렇게 정비하는 모습하고 비행하는 모습도 다 봤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본선 학생이 직접 한번 정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라서 좀 자신은 없지만 보니까 이게 설명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본승희 학생이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화이팅하고 진행을 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공간 정보 촬영 시 장비입니다. 공간 정보 촬영을 할 때에는 보다 정밀하고 확실하게 위치 좌표를 알려줄 기중국 GPS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강사님 실습 준비 완료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본선 학생이 혼자서 이렇게 실습을 하면 좋은데 오늘 장비도 상당히 고가이고 그리고 함부로 또 만지면은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 모시면서 같이 좀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학교에서 사실상은 이렇게 그 기체 플랫폼 정도는 쓸 수 있어도 안에 있는 미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엄청 고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기체를 조립할 때 구본수 학생이 잘 모르고 꽉 누르면은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의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터리 부분에 이제 앞에 케이스 부분에 잠금 장치를 닫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도 너무 세게 이렇게 조이게 되면은 또 볼트가 또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으로 이렇게 조아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 점검 같은 부분을 이제 태블릿 PC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통신하고 있고요. 조종기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블릿만으로도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따라가면서 지금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결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 대학교나 이런 곳에서 측량학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요즘에는 이제 무인 항공기를 도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제 사실상 현실적으로 소형 무인기들이 측량이나 항공 착륙 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으로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날리는 것까지가 쉽지는 않아서
참 약간의 교육 장비로 이렇게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본순 학생이 지금 이제 기체 상태를 이제 점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가 이제 기체 상태 점검이고요. 기체 상태는 지금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본순 학생이 지금 이제 한두 번에 잠깐 봐가지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전문가분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분 도움 하에서 지금 기체를 지금 피치 부분 움직이고 있고요. 롤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고, 예, 이 부분까지는 그런 대로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장비별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분야에 전공하던 사람들이 일단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루 정도의 교육은 그 전문 업체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비별로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이 장비를 배웠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도 장비를 바로 이용할 수는 없고요. 그쪽 장비에 맞게 이런 교육이 전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수학생이 좀 헷갈리는지 전문가분이 자꾸 이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모터 상태, 예, 정상적으로 나르는지 확인했고요. 본승희 학생이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그 매뉴얼 상으로 전자 매뉴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피토 튜브 부분도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본수 학생이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분한테 다시 한 번 더 어떤 단계를 한번 확인하고 좀 도움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실습 완료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잘했고요. 몇 가지 빠뜨린 부분은 전문가분 모시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복수 학생. 예, 실습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습을 한번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이게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혼자기는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전문가님이랑 같이 하니까 조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본순 학생이 이렇게 혼자 조립할 때 꽉 눌러야 되는 부분에서 좀 많이 긴장을 했죠? 네, 아무래도 부러질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 본순 학생이 실습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파기체를 많이 만져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잘 따라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요 앱만 숙지만 좀만 되면 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순이 학생 약간 실습할 때 좀 예. 빠뜨린 부분이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체가 날 때 그 볼테이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배터리 잔량 여부나 그리고 완충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빠뜨렸다기보다는 아마 처음 접하다 보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더 해서 숙지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하면 완벽히 운영할 것 같습니다. 본순 학생, 그 전문가님이 하루 이틀 정도만 하면은 더 네.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루 이틀 더 나와서 더 배워도 될까요?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공간 정보 촬영 시 기체 이륙 전 점검 사항입니다. 자동 비행을 위한 전용 어플을 준비합니다. 비행 경로를 설정하고 GPS와 기체 연동을 확인한 뒤 카메라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기체 테스트를 합니다. 다음으로 속도 센서와 모터 작동을 확인하고 비행 반경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드론을 부탁해라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것들을 실시간 댓글로 받아서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간 촬영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워봤고요. 예, 붉은 숲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드론 영상 신호 전송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드론에 이제 카메라가 장착되는 거죠. 카메라가 장착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가 무선 송신기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신호가 수신 쪽에 영상 수신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다시 모니터로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송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와이파이도 사용하고 있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HD급으로 이렇게 전송도 할 수 있지만은 조금 시간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점은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실시간으로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5.8GHz 대역의 무선 영상 전송 장치를 또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상을 또 이렇게 전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먼 거리까지 이렇게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에는 요즘에 핸드폰에서 쓰고 있는 LTE망을 이용한 그런 방법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먼 거리까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영상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기서 쓰면 되겠고요. 공간 정보 촬영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영상을 모니터링 하지만은 카메라에서 또 화소가 높은 영상을 GPS하고 연동해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토템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GNSS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S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GPS 같은 경우가 GNSS 시스템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GPS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위성 시스템으로 위치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도우라는 그런 위성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이제 그 GPS와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하고 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베이도우라는 그 위성을 또 이제 측정할 때 좀 더 위치가 좀 더 정밀해지는 이런 특징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유럽에서는 이제 갈릴레오라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고르나스라는 이런 시스템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위성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국방상에 이제 이런 것도 문제를 가지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GPS를 많이 쓰고 있지만은 미국의 위성에서 그 위치 정보를 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만으로는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GPS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베이도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그 위성을 올려가지고 실제 그런 위성 시스템을 그 자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향후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위성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많이 또 공부해 가지고 또 발전이 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북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지상 기준점하고 그리고 대공 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NCS에 보면은 지상 표지점이 있죠, 그죠? 저희가 이제 그 공간 정보 촬영을 하다 보면은 지도를 만약에 제작하다 보면은 그 위치가 실제적인 촬영 영상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그러한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두는 것이 지상 표지점입니다. 그런데 지상 표지점을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은 하늘 위에서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공 표지점이라고 해서 특수한 마크를 만들고 좀 더 넓게 만들어서 지상에다가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 위치를 갖다가 잘 보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저희가 공간 촬영하다 보면은 카메라로 찍은 데이터하고 GPS에 있는 데이터하고 위치가 맞지 않으면은 이제 오차가 자꾸 이렇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게 영상에서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지상 표지점하고 대공 표지점을 갖다가 촬영할 때 둠으로써 좀 더 정밀한 GPS 위성하고 이렇게 매칭 보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그 NCS 책 보다 보시면은 공간 정보 촬영에서는 많은 부분이 이제 존재하게 되죠. 왜냐하면 운용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측량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점점 이 소형 무인기 분야가 다른 학문들하고 연계되면서 내용이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한 내용들도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내용이 뭔가 심한 내용인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소형 무인기를 운영하다 보면은 딱 이제 소형 무인기 정비하는 부분은 다 이제 기본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도 아마 전문가 분들이 실제 측량에 이용하는 소형 무인기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상당히 고가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종기도 없이 수직으로 막 이착륙하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을 정비하는 것도 배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소형 무인기에 정비하는 것은 이제 기초 지식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이제 측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처리를 여러 가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림 같은 그런 분야에 또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산림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매년 이렇게 영상을 그 위치를 기록하면서 해가 지날수록 그 지역의 식물 생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이제 연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이제 학문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이제 많이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댓글 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위성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 줄여서 GNSS로 불리는 위성 시스템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물의 위치, 고도, 속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위성 측위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